주몽신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몽신화를 전문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주몽이 태어날 때부터 주몽이 부여를 탈출할 때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는 설화 안에 포함됩니다. 설화. 설화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설화, 신화, 전설, 민담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를 볼 수가 있고요. 차이점 세 가지를 분류하는 거 보면 차이점이 있겠죠. 우선 이제 설화라는 것 자체가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구비문학이고, 그러니까 옛날 어떤 그 전승되던 이야기들인데 아주 먼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산문문학의 가장 시조로 보시면 돼요. 설화가 발생을 했고 그 뒤에 나중에 슉 되어가지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소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몽신화 같은 이런 신화들은 주로 등장인물들이 신화이기 때문에 신들입니다. 초월적 존재가 등장하고요. 전설 같은 경우는 영웅이 주인공이 더 많고, 민담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주인공 등장합니다. 신화 같은 경우에도 증거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군 신화의 증거물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단군의 후손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증거물이 된다. 그러니까 증거물이 어떤 구체적인 물건이라기보다는 좀 포괄적이고 좀 이렇게 사람들을 다 내포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증거물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설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공간이라든가 용소와 며느리 바위, 그런다면 용소란 연못이 따로 있고 며느리 바위란 바위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물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은 민담 같은 경우는 재미를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증거물이 따로 있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 내용을 전승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왜 전승하냐. 신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초월적 존재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신성성을 부여해주기 위한 것이고요. 전설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에다가 이게 왜 생겼냐면 하고 왜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즉 신빙성, 믿게 하기 위한. 그 다음 민담은 아까 말씀 재미라 했지 않습니까? 흥미성을 위해서 민담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화 같은 건 이제 범위를 보시면 아무래도 신화다 보니까는 세계를 다 배경으로 할 수 있고 또는 국가를 배경으로 하기도 합니다. 아주 넓은 범주를 갖고 있는데, 전설 같은 경우는 아까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국한된 지역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민담 같은 경우는 내가 재미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주까지 나가든 저승까지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범세계적이라 그러죠. 세계를 넘나든다. 범세계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 전설, 민담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현재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주몽신화죠. 주몽이라는 사람은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입니다. 그럼 건국했다는 것은 태어날 때는 없었겠죠, 고구려가. 즉 주몽은 원래는 부여 사람이겠죠. 부여에서 나와서 고구려를 건국할 때까지 이야기.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 그랬습니다. 천재면 현재 우리나라가 하느님이 보호하사 할 때 그 하느님, 그게 지자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늘님입니다. 옥황상제라고 불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천재입니다. 일대고요. 일대. 해모수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2대죠. 그리고 주몽이 그의 해모수의 또 아들이기 때문에 3대. 즉 단군신화도 3대기 구성인데 주몽신화 역시 3대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내려왔대요. 하늘의 자손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적강 모티프 또는 천손 하강형 설화라고 합니다. 물의 신 하백. 자, 물도 어디에서 흐릅니까? 땅 위에 흐르죠. 그래서 물의 신을 땅의 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모수가 하늘의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신으로 본다면 물의 신, 나중에 유하와 해모수가 결합, 그러니까 즉 두 사람이 결혼을 하죠. 뭐 그 결혼이 이제 몸을 섞는다는 뜻인데, 그럼 지신, 물의 신의 딸이기 때문에 천신과 지신의 결합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단군 신화에선 그런 지신 누가 나옵니까? 웅녀를 지신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을 천신으로 본다. 천신과 지신의 결합이 단군신화, 주몽신화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하백의 장녀 유화와 인연을 맺게 된다. 그 인연을 맺게 되는 건 천신과 지신의 결합이고요. 하지만 해모수가 사라져버리자 하백이 크게 노하여 딸을 쫓아버린다. 태백산에서 유화를 만난 부여의 왕 금화는 유화를 결국에 거처하게 하는데, 이곳에서 유화는 주몽을 낳는다. 처음에 주몽을 낳을 때 왼편 겨드랑이로 한 알을, 큰 알을 겨드랑이로 낳았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죠. 특이하게 태어났네요. 근데 한대들이, 닷대들이 굉장히 큰 알인데 여기 겨드랑이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낳았는지. 닷대들이쯤 되었다. 왕이 이걸 괴이하게 이상하게 여겨서 말하되, 사람이 세 알을 낳는 것은 상스럽다. 상스럽다 말은 좋은 일. 근데 상스럽지 못하다라고 해서 좋지 못한 일이다 이 말이죠. 하고 사람을 시켜서 이 말을 마목해 버렸으나 여러 말들이 밟지 않았고 깊은 산에 버렸으나 백수 모든 짐승들이 보호해 주었다.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릴 적 알 상태에서 버려진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럼 주몽신화는 단군신화와는 달리 주인공의 영웅 서사시적 구조를 갖고 있다.
어릴 적 시련 관계. 나중에 커서도 시련이 나오겠죠. 그러면요. 영웅 수지 구조 기억나시나요? 7단계. 처음에 우선 고귀한 혈통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하늘의 자손이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날 때 특이하게 태어나죠. 기이한 출생, R로 태어났죠. 자, 세 번째, 능력이 비범해야 됩니다. 비범한 능력. 뒤에 또 내용이 나올 거고요. 네 번째, 어릴 적 버려짐. 다섯 번째, 조력자의 구출로 의한 구원.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장 후 시련을 겪죠.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하면서 승리자가 되는, 이게 7단 구조인데 주몽신화가 거의 그 7단계 구조를 갖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깊은 산에 버렸으나 모든 짐승이 보여준다는 것은 신성한 대상이 그 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알이라는 건 뭘 상징하냐? 알을 깨고 나온다는 것은 알 속에 있는 세상이 있고 알 밖의 세상이 있잖아요. 알을 깨고 나온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온다. 새로운 세상을 개척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름 낀 날에도 그 알 위에는 언제나 일광이 있음으로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해모수기 때문이죠. 즉 하늘의 자손임을 알 수 있고요. 왕은 알을 가져다가 그 어미에게 보내고 기도록 했다. 알은 마침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한 사내 알을 얻었는데 낳은 지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하였다. 사람은 한 달 만에 말 못합니다. 비범한 능력이죠. 주먹은 어머니에게 여러 팔이니 눈을 물어 잠을 잘 수 없으니 어머니는 날이 외에 활과 화살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꼬꼬마 쭈쭈 베이비가 활과 화살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웃긴데 심지어 엄마는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갈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주자 그것으로 방거위의 파리를 쏘아서 화살에 모두 맞췄다는 또 비범한 능력. 활을 잘 쏘니까 부여에서는 그 당시에 보통 명사로서 주몽이란 말을 활 잘 쏘면 주몽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근데 얘가 활을 잘 쏘니까 엄마가 이름 자체를 고유명사를 주몽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참 엄청 신경 써서 이름 지어줬네요. 부여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다. 나이가 장대지자 재능도 겸비하였다. 금왕에게 아들 7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같이 사냥하였다. 왕자 및 종자 40여인은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으나 주몽은 사슴을 쏘아 잡은 것이 아주 많았다. 이러면 사람들이 비범한 능력을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질투하기 시작하겠죠. 왕자는 이를 질투해서 주몽을 잡아 나무에 메어놓고 사슴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주몽은 나무를 뽑아서 돌아왔대요. 굉장히 힘이 세죠. 비범한 능력. 태자인 대소가 왕에게 말하되 주몽은 신용이 있는 사람이고 눈길이 남다르니 만약 일찍 도보하지 않으면 뭔가를 준비해놓지 않으면 반드시 뒷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 뜻을 시험코자 하였다. 그런데 주몽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 혓바닥에다 바늘을 꽂아가지고 말을 못 먹게 야위게 한 다음에 나중에 왕이 와서 잘 기르니까 왕 선물을 야위말을 주죠. 그 다음부터 그 말을 잘 먹여가지고 그 명말을 가지고 이제 부여를 탈출하게 됩니다. 주몽은 그 말이 준마임을 알고 몰래 말 혀끝에 마늘을 찔러 놓았더니 그 말은 혀가 아파 물과 풀을 먹지 못하고 야위어갔다. 왕이 마목을 순행하다가 여러 말들이 모두 살찐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주몽은 이를 얻어서 바늘을 뽑고 더욱 잘 먹였다. 주몽은 오이마리 혓보 친구들이죠. 3인등과 같이 남쪽으로 향하여 개사수에 이르렀으나 위기에 처했어요. 두 번째 시련. 건널 데가 없었다. 추격하는 병사들이 문득 닥칠까 두려워서 이에 채찍으로 주몽의 아이템 중 하나네요. 하늘을 가리켜 개연히 단식하되 나는 천지의 손이요 하백의 외손으로서 지금 난을 피해 여기 이르렀으니 황천 후토들 모든 신들 초월적 존재들은 나를 불쌍히 여겨 급히 주교를 보내소서 하고 활로써 물을 치니 주몽의 최고의 아이템이죠. 고기와 자라들이 떠올랐다. 이런 걸 수어지교 소리한다. 어별성교 미안합니다. 어별성교 그러니까 물고기와 자라들이 올라와서 다리를 만들었음. 어별성교 만날 수 있었다. 얼마 안 있어 추병이 이르렀는데 추병이 물에 이르자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는 곧 없어지고 이미 다리에 올라섰던 자는 모두 몰사하였다. 전기적 요소, 비현실적 요소가 들어가 있죠. 주몽이 어머니와 이별을 임하여 차마 떨어지지 못하니 그 어머니가 말하되 너는 어미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이에 오곡의 씨앗을 줬다는 것은 농경사회만 할 수 있고요. 주몽은 생멸하는 마음이 간절해 보리 씨앗을 잃고 말았다. 주몽이 큰 나무 아래 쉬더니 한 쌍의 비둘기가 날아왔다. 주몽은 응당 이것은 신모라는 것은 신령한 엄마인데 자기 엄마 말하는 거예요. 신모가 보리씨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한 후 이에 활을 달여 이를 쏘아 한 살에 두 마리를 1타 2피 목구멍을 열고 보리씨를 꺼낸 다음 비둘기에 물을 후 부니까 비둘기가 살아나는 이은결. 왕은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 왕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정했다. 마지막 파트를 보니까 승리자가 되는 파트이고요. 건국 신화의 특징 그리고 고주몽의 신화이기 때문에 성시, 시조, 신화의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은 즉위 1년에 비류국을 공격하여 비류왕 송왕을
굴복시키고 나라의 기틀을 잡았으며 북옥전을 멸망시키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친다. 그 뒤 나이 40에 하늘로 올라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마지막 신화적, 설화적 결말을 갖고 있습니다. 주몽신화의 어떤 중간중간에 문제 포인트와 특성들 짚어드렸 했었는데요. 영서시 구조 가지고 문제가 잘 나오니까 거기 파트는 어떤 파트의 시련이고 어떤 파트가 두 번째 시련이고 이런 것들은 또 학교 수에 따라서 약간 달리 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잘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몽신화 수업 마치겠습니다.